가까이 있으면 이 정도 되나요?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이런 컨셉으로 한번 또 유튜브를 올려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토요일 이제 12시 10분 한 달의 마감이자 또 다음 주 월요일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토요일이고 진료도 마감이 되고 마지막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치료실에서 누워 계시는데 또 제 얘기가 자장가로 들리면 좋겠습니다. 소음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를 또 하게 되는 거는 또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생각이 나는 또 얘기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천문화재단 주관으로 전 문화재 청장님이신 유흥준 교수님을 모시고 어림지 박물관에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다행히 제천문화재단에서 유튜브를 올려서 제가 밤늦게 시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우리나라는 전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예를 들면 빌 클린턴이라든지 뭐 트럼프라든지 이런 굳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일대기 자서전이 라는 영역이 많이 활발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다. 다만 어린 시절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뭐 헬렌 켈러의 위인전이라든가 슈바이처의 위인전처럼 하나의 어떤 교훈을 위한 그런 포장을 위한 좋은 면만을 드러나는 그런 위인전들이 많이 있을 뿐, 실제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가 용인되지 못하는 사회다. 그러니까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체험, 여행을 통한다든지 직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간접 경험. 사무장님 그거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들어가라고 그래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워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유용준 교수님의 그 말씀에 제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항상 남의 강연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니까,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알린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달리 얘기하면은 제가 보지 못하는 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거든요. 실제 제가 이 유튜브를 올린다는 거는 제가 책을 통해서도 저의 살아온 발자취를 남기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 시대는 기록의 시대다, 또 유튜브 시대다, 동영상의 시대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살아가고 살아갈, 또 대부분 전 한의사니까 이 진료 현장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느끼는 그것들, 또는 단순한 치료 자리고 치료 기록만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내 후학들, 저희 뒤를 걸어가야 될 한의사 후배들한테도 제가 겪어냈던 것들이 좋은 면만이 아니라 저희 시행착오나 아픔도 하나의 교훈이 되겠다. 그러니까 남창규처럼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남창규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용기를 갖고 이 유튜브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록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들에 대해서 주저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출근하면서 올렸던 게 안중근 선생님의 그런 글씨들이 말년에, 죽기 직전에,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여순 감옥에서 썼던 글씨만이 남아있다는 말의 반증은 그 당시에 글씨가 가장 최고조의 기교와
테크닉과 실력을 뽐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전에 기록이라든지 자료들은 다 폐기 처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안중근 쌤의 그 절개와 그 올고즘을 알아봐준 일본인, 소수의 일본인에 의해서만 그 진가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기록이 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코로나로 광풍이 이 세상을 또는 제천을 뒤엎고 있는 이 즈음에 또 시골 한의사로서 제가 코로나를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제 생각들을 기록으로나마 남김으로써 먼 훗날 코로나 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제가 봤던 이 시각 견해가 틀릴 수도 있었고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기록으로서 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 학문은 특히나 유교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중용을 가장 중요시했잖아요. 중용이라는 게 뭐냐? 균형이라는 거죠. 인체파동 원리 관점에서. 아까 우리 명령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료 중에 부군 되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 또는 우리가 잘 살자, 다른 말로 잘 죽자라는 말이 나온 계기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잘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 거다. 저도 그래요. 이게 남창규가 어떤 면에서는 일반인들한테 또는 소수의 어떤 분들한테는 남창규 니 잘났다고 설치되냐 라고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도 잘 살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의 후학들이 저렇게 살지 말자, 또 내지는 좋은 점만 취하자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은 한국의 미가 무용의 용이라고 무용지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지만은 불필요한 가운데서도 또 쓰임새가 있고 배울 수 있다. 이 유튜브 시대에, 동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또 남창규의 유튜브가 또 세상을 어지럽히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불필요한 가운데서도 뭔가 쓰임새가 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올린다는 거고, 또 같이 소통해주고 공감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면에서 용기를 낸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유튜브가 3분, 5분, 10분 이내에 간단하게 중요한 핵심만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잇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듣기에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저를 좋아하고 또 정말 제 얘기를 통해서 뭔가 어떤 교훈이나 배움을 얻기를 바라는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볼 거라는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끌어 갑니다. 제가 실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유형준 교수님의 말씀을 빌려서라도 했지만은 이런 유튜브 기록의 시대에 우리가 잘나든 못하든 그런 기록들을 남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시하지 말자 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거나 매도하지는 말자. 상대방의 진영의 논리도 또 지금 당장은 수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받아주자.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보건당국이나 정부 당국의 입장이 무조건 마스크가 방역이다, 사회적 격리가 방역이다,
예방 백신, 치료 백신이 답이다 이런 논리에 무조건 틀렸다라고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바이러스가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바이러스 해결책은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답이다라는 관점에서 한의사회가 추구하는 게 이런 예방의학적 관점, 전인의학이기 때문에 너무 바이러스에만 포커스를 맞추지는 말고 면역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자. 그리고 바이러스가 세균이 활동하기 좋아하는 터전이 안 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런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터전을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선 일단락을 찍고 또 다음 동영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